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 이어령 선생의 이어령 스피치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이어령 선생 3주기 추모 특별 기획도서인데요. 책으로 엮이지 않았던 9편의 강의를 선별하여 엮어냈다고 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롭게 꾸려갈 이상적인 미래를 위한 창조적 상상력을 제시하는 이어령 선생님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낸 깊은 울림이 있는 책입니다. 이어령 스피치. 여운의 목소리로 잠시 만나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어령 스피치. 이어령 지음. 출판 열림원. 창조는 어떻게 모순을 화합하고 불가능의 벽을 넘는가? 창조, 어제를 바꾸는 내일의 힘. 저는 오늘 창조형 CEO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창조적 원동력, 창조적인 방법론, 창조적인 실천력으로 어제까지 해오던 것을 내일 바로 달라지게 하는 것. 어제까지 하던 일을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창조입니다. 성경에도 어둠과 빛이 함께 있다가 둘로 분할되는 순간 천지가 창조됩니다. 이렇듯 의식 속에서 무엇인가가 분할되면 내일부터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큰소리칠 형편은 아닙니다만 나로 발사하는 것을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때 온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두의 관심은 나로호가 궤도에 진입하느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제대로 점화되어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우주의 역사에 동참하느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전 국민이 똑같은 반응을 한 건 아닙니다. 99%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며 박수치고 점화돼 올라갔을 때 와 했다가 1시간 뒤에는 함성이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나로호 이야기입니다. 창조적 삶과 비창조적 삶. 제가 말하려는 창조는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도 우주선을 쏘는 과학 발명도 아닙니다. 나로호 발사라는 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고 느꼈느냐 하는 우리 마음속의 작은 차이에서 창조적 삶과 비창조적 삶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린아이들 그림 그리는 사설 강습소가 있습니다. 그 관계자분께 한마디 딱 일러줬어요. 오늘 나로 발사한다. 그냥 박수만 치지 마라.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꿈을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나로 발사할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발사하는 것을 함께 보고 박수치고 나면 궤도에 진입했건 안 했건 아이들의 감동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해라 라고요. 한국의 모든 아이가 나로호가 발사된 후에 똑같이 박수치고 좋아했지만 그 미술 강습소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달랐어요. 그 감동을 그림으로 그렸으니까요. 이게 창조입니다. 똑같은 체험을 했대도 그냥 박수치고만 사람과 상상하면서 종이 위에다가 나로호 날아가는 것을 그린 사람은 다릅니다. 나로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궤도 진입에 실패했지요. 창조학교에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한순간 온 민족이 함성을 질렀지만 1시간 내에 한숨으로 바뀌었다.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림을 그린 창조학교 어린이들에게 나로호는 힘차게 궤도를 돌고 있다. 창조와 꿈의 세계에서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평생에 한 번 겪은 일을 그림으로 그린 아이들과 박수만 친 아이들은
일생이 달라진다는 뜻이지요. 그 감동을 그리니 여러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중 저도 놀란 게 아이들이 나로야 나로야 힘내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어마어마한 과학기술로 만든 나로를 보면서 한 번도 나로야라고 이웃사람 부르듯이 부를 생각은 못했어요. 돈이 얼마 들었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접어 날린 종이 비행기가 만화에서 은하철도가 은하계로 날아가는 것과 같았던 거죠. 궤도에 진입했더라면 얼마나 아이들이 더 좋은 기억을 가졌을까. 그러나 아이들이 나로야라고 부르는 한 그 인공위성은 살아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구 궤도에 진입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아이들의 종이 비행기는 20년, 30년 후에 은하계를 나는 우주 로켓이 될 수 있습니다. 실험에는 실패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박수치고 한숨 쉬고 그만두고 싸움만 합니다. 나로호의 궤도 진입은 실패했지만 선진국도 지금까지 평균 30%가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30% 가까이는 고장나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성공이지만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금하는 방법, 고정 연료 관련 기술, 기상 측정 방법 등 수없는 과학기술이 모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궤도에 진입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만든 것 자체로 한국에 연계된 과학기술 전체가 업그레이드되고 많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운석 효과, 별동 효과라고 합니다. 평생 2000여 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에디슨은 백열전구 하나 만드는데 6000개의 소재를 실험했습니다. 처음은 실에다가 얼음을 묻혀서 전기를 흘려봤더니 조금 반짝거리다가 금세 꺼졌습니다. 필라멘트를 뭘 쓰면 좋을까 하나씩 실험해 본 겁니다. 그중 가장 튼튼한 것이 대나무라는 것을 알고 대나무로도 실험을 했는데 가장 내구성이 있었던 것이 일본 교토 근방에 있는 야와타의 대나무였습니다. 그것으로 결국 세계 최초의 백열전구가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백열전구를 만드는데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험에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효과 없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실험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남들은 하지 않는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1단계, 말부터 바꾸라. 혹시 나로호라는 이름을 보고 이름을 잘 지었네, 못 지었네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주 발사기지가 왜 나로도라는 섬에 있지 않습니까? 나로호라는 이름에 관심을 갖고 외지인 섬에 왜 나로도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셨던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창조의 1단계 로켓은 말에 신경 써라입니다. 오바마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의 무명 후보였는데 연설을 워낙 기가 막히게 해서 유명해집니다. 우리는 말 잘하면 입만 번지르르 하다고 하지만 창조의 1단계는 말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행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따분하고 졸리고 상투적인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 귀중한 시간에 시민들 모아놓고 하는 연설을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야기로 빠져들게 만드는 내용 없이 똑같은 말을 여러 명이 합니다. 그거 들으면 더 이상 뭘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이 전부 녹초가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재미없는 게 교장 선생님 훈화였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세계를 움직이고 탄도탄을 돌린 말의 힘. 먼저 한국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해볼게요. 창조의 1단계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소위 언어의 힘인 거죠. 옛날에는 돈의 힘, 칼의 힘, 권력의 힘이었는데 요즘은 말의 힘, 즉 워드 파워라고들 합니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돈과 칼로는 안 됩니다. 돈과 칼은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지 자진해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은 상대방을 스스로 무릎 꿇게 합니다. 소프트 파워가 돈이나 칼 등 하드 파워보다 나은 것이죠. 소프트 파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워드 파워입니다. 링컨의 그 유명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이 말을 링컨이 지어냈을까요? 링컨의 말이 아닙니다. 1830년 미국 상원에서 열린 데니얼 웹스터의 노예제 반대 연설을 링컨이 인용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어도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했기 때문에 겨우 2분간의 연설이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비용이 싸고 오래가는 장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 장사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말의 창조력을 아직도 잘 모른다. 이것이 말의 힘인데 우리는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고장일수록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는 시장, 구청장의 말이 화제가 됩니다. 회자되는 유행어 하나라도 만들면 시장으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이제는 중앙 무대에서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를 보십시오. 흑인 1호. 당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Yes, we can. change. 아주 단순한 말로 된 것입니다. 말의 힘은 미사 여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문장, 어려운 말이 아닌 보통 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되풀이하는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구민들과 시민들은 가슴이 뛰고 시장, 구청장의 이야기에 비전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 시장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시정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도 수식을 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공자왈 하면 그만이죠. 우리는 진실이면 통한다고 여겼고 수다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말의 창조력을 몰랐죠. 돈 들이지 않는 창조의 머리를 굴려라. 이번에는 말의 창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님이 되는 것은 현실로서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말에서는 점 하나를 찍으면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을 바꾸기가 제일 쉽고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1988년 올림픽을 총괄 기획하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점은 벽을 넘어서라는 구호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올림픽에서도 늘 쓰던 진보와 조화라는 말을 썼다면 세계는 서울 올림픽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국가 아닙니까? 이념의 벽, 남녀의 벽, 동서의 벽, 빈부의 벽,
이것을 넘지 않고는 서울 올림픽에 오지 못한다. 서울 올림픽은 인류를 막고 있는 무수한 벽을 넘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벽을 넘어서라는 구호를 만들었지요. 서울 올림픽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 만든 다른 무엇보다 벽을 넘어서라는 구호 하나가 전 세계를 어필했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말 덕에 모두가 서울 올림픽 노래를 부르며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 전부가 돈 한 푼 안 들인 일들입니다. 돈 들이면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인간의 머리가 하는 일입니다. 서울 올림픽 때 제일 돈을 안 들인 게 벽을 넘어서와 굴렁쇠였습니다. 굴렁쇠 소녀는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던 1981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때 어린아이들이 깡통 들고 울고 있는 사진을 전 세계에 보내 전쟁의 나라, 고아의 나라임을 알림으로써 구호품을 받았지요. 이를 씻어내지 않으면 한국 이미지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서울을 올림픽 개최지로 정한 그 순간에 태어난 아이를 뽑아 굴렁쇠를 굴리게 한 겁니다. 최초의 그리스 올림픽 이후 역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그 넓은 운동장에 어린아이가 혼자 나와서 굴렁쇠를 굴렸죠. 여기까지 돈은 한 푼도 안 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굴렁쇠 굴린다고 하니 디자이너들이 요란한 옷을 만든 거예요. 저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으로 있는 그대로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굴렁쇠 소년이 탄생했습니다. 창조는 고정관념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회양목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양목을 다듬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모양도 보기 싫게 아무렇게나 잘라놓았습니다. 군청, 시청 어디를 가도 회양목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회양목을 심고 다듬었지만 한국은 자연 그대로 키울 뿐 절대 나무에다가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도 시청이나 구청에 의례적으로 회양목을 심는 겁니다. 우리가 회양목만 뽑아내도 예산이 줄어들고 아름다워집니다. 예산 안 쓰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느 시장에게 그랬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까요? 여기 가드닝 하는데 돈 얼마나 듭니까? 그거 한 푼도 들이지 말고 인터넷에다가 시민들에게 10평씩 나눠준다고 하십시오. 거기다가 다양한 꽃밭으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제일 예쁘게 정원을 가꾼 사람에게 상을 주십시오. 뭐하러 돈을 드립니까? 예산 안 들이고 아름다운 꽃밭 만들고 시민들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아이디어를 줬는데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터널, 2터널, 3터널을 백자, 청자, 분청 터널로 바꾸자는 것은 텔레비전에서도 이야기하고 글로도 썼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게 안 고쳐지죠? 그랬더니 행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1터널, 2터널, 3터널 해놨는데 그걸 고치려면 모든 서류가 달라지는지라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럴 땐 1터널, 2터널, 3터널 놔두고 양해를 얻어 청자 구워서 청자를 붙이고 분청사기 구워서 분청을 붙이고 백자를 구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못 붙입니까? 그러면 1, 2, 3 이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백자, 청자, 분청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융통성이에요. Yes, we can. 이게 긍정적 사고죠. 긍정의 힘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Yes, we can 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창조의 2단계,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전략. 벽을 넘어서라는 구호를 제시했을 때 반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창조형 CEO들이 하는 일입니다. 말에 신경 쓰기 시작한 1단계에 이어 창조의 2단계 로켓, 3단계 로켓은 말의 힘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방도로 고정관념을 부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유토피아는 아무데도 없는 곳이죠. nowhere라는 말은 아무데도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소설가는 nowhere의 W를 no 뒤에다 붙였어요. Now here. 아무데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써야 할 전략입니다. 글이나 쓰는 사람이 뭐 저런 말을 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창조학교 만들 때도 시나 쓰지 무슨 학교를 만드느냐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존 코터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비전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사회를 바꾸고 싶고 먼 미래를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단기간에 가능한 무언가를 성공시켜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온다. 그걸 발판 삼아서 큰 것을 바꿔라.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창조학교 오프닝 때 오리온 제과에 전화를 걸어서 기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줄 테니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풍선껌은 젊은이들이 주로 씹는 것이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껌이 필요한 사람은 젊은이보다는 노인입니다. 껌을 씹음으로써 피가 뇌로 들어가는 순환작용을 해주고 노화와 치매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껌에 연근을 접목시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연근이 노화 방지, 콜레스테롤 중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닭고기같이 기름이 노랗게 뜬 음식 위에 연꽃을 던져보세요. 기름기가 싹 없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연근가루를 껌에 넣고 두껍게 씹을 수도 있고 삼켜도 되는 껌을 만들어 보았지요. 이렇게 보름 만에 창조학교에서 완성한 것이 연근껌입니다. 창조학교 멘티들이 디자인하고 애련이라고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프닝 때 봐라, 창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이 안 씹던 껌을 씹도록 유도해 치매 방지도 하고 노화 방지도 하고 콜레스테롤도 없애는 새로운 껌을 만들었다. 창조학교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껌을 모두에게 한 통씩 나누어주려고 했는데 몇 통밖에 못 나눠줬습니다. 최악의 시장, 최악의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새로 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남의 잘된 것을 모방하는 이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로켓 2단계를 쏘지 못하니까 3단계 진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이용하면 새로운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주 배경 가족이 많이 생겼지요. 각 국가들의 문화가 섞인 병풍을 만들어 보십시오. 파키스탄, 베트남, 그 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인 민화들을 전부 모아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민화를 12폭에다 그려서 병풍을 만들고 이주 배경 가족의 생일, 결혼식 날, 축제날 빌려주세요. 분명히 거기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후에 우리 시장이 차별하지 않고 이주 배경 가족을 위해 이렇게 모든 문화권이 한 작품 속에 모인 병풍을 만들어 주었다고 되새길 수 있는 거죠. 모순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상상력. 이런 아이디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창조란 무엇냐? 모순되는 것에서 창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창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녹색 성장을 하려면 경제를 죽여야 했습니다. 반대로 경제를 부흥시키려면 자연 환경을 파괴해야만 했고요. 이것이 2000년까지 내려온 산업과 환경의 대립관계였죠. 그런데 자연을 지키는 것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고 경제 성장이 곧 자연 보호라는 개념이 그린 뉴딜입니다. 즉, 모순된 것을 통합, 융합시키는 것이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죽여서 다른 하나를 살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팔고 쾌락을 살 수 있고 쾌락 팔고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도 지키고 육체의 즐거움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린 뉴딜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력을 키워주는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이 창조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고 키워주는 리더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국에서 죽었고 얼마나 많은 마리 퀴리가 여성 차별 속에서 죽어갔겠습니까? 지난번에 일본에서 150년 동안 생활용품을 만든 가오라는 회사의 회장을 잠깐 만났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전 문화부 장관이고 한국에서 소프트 파워를 논하고 올림픽도 기획하고 새천년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최초로 중계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저에게 그렇게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천년 0시 0분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레니엄 베이비의 울음소리를 전 세계에 중계한 것은 저였습니다. 새천년에 활활 타오르던 불, 그 밀레니엄의 불이 지금까지도 포항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새천년이 되어서 전 세계가 먹고 마시고 박수만 칠 때 저는 새천년 최초의 햇빛을 따다가 불을 피웠고 비행기에 실어 포항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손 모양 동상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곳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호미곶에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성화 채취를 그리스가 아닌 그곳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의 불이 유일하게 타고 있는 곳이니까요. 이걸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작은 빛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트리거를 놓고 해가 뜨는 순간 불이 붙는 장치를 만들어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항공기로 운송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추울 때 사용하는 알코올 램프에다가 운송했습니다. 그렇게 포항으로 가져와서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창조적인 일을 해도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제 뜻을 알고 불을 가져간 사람이 당시에 포항시장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시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19살 아이들이 벤처기업을 세워 백만장자가 되는 서양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는 19세의 아이디어를 내서 세계적인 아이디어맨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창조적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오늘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중세 헝가리 왕국의 주물 기술자였던 오르반이라는 사람이 제가 만든 대포로는 어떤 성도 뚫을 수 있습니다.
성으로 버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대포의 시대입니다. 라며 비잔티움 황제를 찾아가 대포를 제작해주는 조건으로 높은 봉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비잔티움에는 그럴 만한 자원과 재료가 없었고 그는 대신 오스만의 술탄 메흐메트 2세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오스만 튀르크의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아주 젊고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르반은 전과 같이 대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술탄은 그를 후하게 대접하라고 명했고 결국 비잔티움은 오스만 튀르크에 무너져 그 후 600년이나 튀르키예의 식민지로 무릎을 꿇습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나라는 600년을 지배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참하게 오르반의 대포에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저는 자신이 꼭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창조적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상상력과 새로운 변혁의 의지가 있다면 한국은 반드시 강대한 대륙과 해양 국가의 틈에서 모순되는 것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유토피아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디 더 많은 창조력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